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명 응찰 29% 낙찰 대박일까 아닐까 라는 제목으로 토지경매 낙찰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절반 가격 이하 30%대에서 낙찰받은 땅이 있었다고 하자마자 바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대박이네요 하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이런 물건을 놓쳐버린 것이 아쉽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제 경험상 다시 한번 전부 다는 아니지만 50% 이하에서 낙찰되는 물건의 실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61회차 유튜브에서 감정가 최저가 대비 50% 이하 물건 노려라.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할까? 라는 내용에서 무더기 집단으로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을 때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과 물건의 종류는 다르지만 서로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엊그제 토지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29%로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과연 어떤 물건이었나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물건은 어떤 각도에서 물건을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낙찰 사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중부권 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토지로 지목은 전 밭이며 면적은 70여 평의 맹지로 감정가는 1,800만원대, 최저가는 300만원대로 감정가 대비 17%였고 이번에 낙찰 결과는 7명이 응찰하여 매각가는 530만원으로 낙찰가율 29%, 2등은 480만원으로 1등과 2등과의 차이는 약 50만원이었습니다. 본건 경매 진행 과정을 보면 3회 연속 유찰 후 4회차에 660만원, 35%에 낙찰되었다가 잔금 미납으로 재매각되었고 다시 4회차에서 680만원, 36%에 낙찰되었다가 또다시 잔금 미납으로 재매각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4회차, 5회차 연속 유찰되었고 바로 엊그제 6회차에서 7명 응찰하여 530만원 29%에 낙찰된 건입니다.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누가 봐도 저렴하게 잘 샀다고 볼 수 있고 토지에 지작물이 없는 묵전 상태로 등기 이전 후 깔끔하게 정리하여 정상 가격이나 급매 또는 급급매로 팔 수만 있다면 아까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얼핏 보면 당연히 대박난 것으로 보이는 낙찰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 경험상 감정가 대비 50% 이하에서 낙찰된 물건은 권리상 복잡해 보이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등 특수물건이 아닌 한 대개는 공통적으로 물건에 문제, 즉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로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물건 분석에 괜히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실수요 등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토지도 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지가 왜 물건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물건의 땅 모양은 지적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 가늘고 긴 상태, 소위 세장형 토지로서 위치는 면내에서 약 3 내지 5분 정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해당 면의 크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크기이나 그 안에 그래도 4년제 대학이 있는 나름대로 인구가 항상 어느 정도 있는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투자 목적 및 실수요 측면에서 지적도상 맹지이다 보니 일단 건축이 어렵고 혹시 입구 쪽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협상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므로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마을 예산으로 도로를 포장하려고 해도 지적도에서 보시는 대로 본 땅 뒤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태로 이 땅의 경우 건축을 위한 도로를 내기도 힘들고 혹시 도로를 낸다고 해도
땅 모양상 옆 땅을 차지하는 한 현재 70평짜리 작은 땅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애매하여 건축 목적으로 쓰기에는 여러가지 물건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번에 낙찰되기 전에도 가격은 저렴하게 낙찰되었으나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되팔거나 실수의 목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한 땅으로 판단되어 아마 앞 회차에서 2번이나 연속 낙찰되었다가 보증금을 날리면서도 잔금을 안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수의 목적으로 정식 집이 아니고 간단하게 신고 등을 통해 지을 수 있는 6평 이하의 농막은 설치 가능하므로 농막을 통나무 원두막 형태 등으로 그럴듯하게 짓고 시간 날 때 채소 등을 가꾸면서 직접 이용하거나 그런 형태도 괜찮은 사람에게 팔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도 거리상으로 이 땅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몰라도 멀리 사는 사람은 주변 경치가 빼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곳에 이런 땅을 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팔 때는 당연히 애로가 예상되는 땅입니다. 또한 농막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실수의 목적 또는 귀농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면적이 작아 실용성 또는 수익적 측면에서 외지인이 사기는 힘들고 면 소재지 주민이나 인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땅으로 판단되어 제 생각에 여러 각도에서 실수의 목적에서 활용 방안 또는 투자 목적으로 낙찰로 파는 방법을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땅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활용 가능한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땅에 수목장 등 묘지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 전에 미리 마을 이장과 어느 정도 협의도 하고 관할관청에 미리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나중에 낭패가 없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사용할 묘자리용 땅을 적은 돈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소액으로 작은 면적의 묘자리용 땅을 찾는 사람에게 팔아 매매 차익도 볼 수는 있는 땅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땅은 투자용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일반용이 아니고 묘지용으로 만들기에는 요즘의 경우 시골 사람들도 같은 고향 사람이 묘를 쓰는 경우에도 동네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막상 입찰 전에는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이 허락을 해도 낙찰 후에 현실적으로 예상 밖의 경우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낙찰 사례를 나름대로 총평하자면 7명이 응찰하여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이 완전한 실수의 목적에서 자신이 쓰려고 샀다면 혹시 모를까 실수요금 투자 또는 순수한 투자용으로 이 땅을 낙찰받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를 살펴본 후 나중에 팔 것을 예상하여 잔금을 낼지 안 낼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등도 1등과는 비록 50만원 차이였지만 2등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어도 제 분석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고 외람된 얘기지만 목적에 따라 오히려 2등으로 입찰한 사람은 1등이 있어서 낙찰이 안 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도 결국 낙찰 잔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투자 목적에 따라 두고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이번에 낙찰되기 전에 재매각이 2번 된 후 유찰이 2번이나 연속으로 이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 회차에서 낙찰된 사람들이 잔금은 왜 안 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구나 싶어 대개 겁을 내게 되어 유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을 잘 이용하면 다른 재매각 사건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경우 운을 바라보고 재매각 직후 다음 회차 최저가선에서 입찰을 하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가끔씩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는 본 물건처럼 1,000만원 이하의 수액으로 살만한 땅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현지 부동산에서도 그런 땅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으나 경매, 공매에서는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수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종종 있으므로 별장식으로 농막 설치를 통한 주말 농장용이나 묘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짜투리 땅을 수액으로 사고 싶은 실소유자는 이런 땅에 관심을 갖는 것도 토지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엊그제 50% 이하에서 낙찰받은 토지 경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낙찰받은 사람의 입장 그리고 매수인 등 제3자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달리 특히 토지는 땅의 위치, 지목, 모양, 면적, 방향, 깊이, 도로관계, 지세, IC와의 거리, 혐오시설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개별성이 너무 강하여 비슷한 면적, 비슷한 가격대의 땅이라도 전국 어디에 있든 그곳 상황에 맞는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별성에 따른 물건 분석을 이번 토지경매 낙찰 사례를 통하여 함께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토지마다 그 물건의 특성과 주변 지역의 여건에 따른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을 분석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점점 안목이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낙찰 사례를 통하여 안목을 키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61회차 유튜브 감정가 최저가 50% 이하 물건 노려라.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할까? 무더기 집단 경매,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사항 정리해서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 이하로 낙찰되는 사건들의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